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성윤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전용 미용실 관련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 사안은 작년 제1차 추경, 2차 추경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을 만큼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성혜란 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본 의원에게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미용실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3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미용실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다만 우리 과에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실 때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실지 우리 주민에게 더욱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지만 당시 과장과 소통이 원활하지는 못했습니다. 321회 정례회 그리고 제323회 임시회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거쳐서 다소 조정된 금액인 1억의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당시 1억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십니까? 네, 그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 주신 1억은 그 연말에 그 명시했고요.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그 저희가 서울시에서 약자 동행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공모로 저희가 1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올해는 부족한 비용을 조금 더 보존하고 해서 금년 7월 경에는 그 오픈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1억으로 작년에 시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명시유월하시라고 저희가 드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또 2억으로 가능하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 얘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2억으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당시 2억을 요구하셔서 조금 더 시행을 앞당길 수 있었는데 왜 1억을 요구하셨을까요? 작년에요? 네, 작년에 1억을 요구하셨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그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당시에 요청할 때는 아마 이제 공간을 저희가 그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쪽이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바깥에 교통이 아주 용이한 곳에 접근성 좋은 곳을 좀 임차하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5억 네. 내외의 예산을 요구하셨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서 해당 과에서 일단 1억의 예산을 확보해주면 올해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범 사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아마 그 이제 공간과 관련해서 그 예산이 그 이제 1억으로 편성해서 하려면 그 사실상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충분한 그래서 계획과 운영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1억이란 예산을 요청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숙고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예산 논의 때 거점 한 개소를 운영하는 방식과 기존 미용실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개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운영 방식도 있다고, 기존 미용실과 협업을 통한 여러 개소 운영 방식이 있다고 제안을 드렸을 때 본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잘못된 생각을 강북구에서는 2024년 1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을 동별 민간업소 미용실 15개 곳과 협약 체결을 하여서 운영을 시작을 하였고요. 본 의원은 양일에 거쳐서 총 4개의 자치구 장애인 전용 미용실 혹은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거점 한 개소 운영 방식이 노원구 서초구와 기존 미용실의 협업 방식인 강북구 성동구를 모두 방문하여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방문을 하면서 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충분히 한 다음에 본의원도 의견 개진을 할 것을 그랬다는 반성도 좀 하게 되기는 했는데요. 본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거점 한개소의 운영 방식, 노원구, 서초구 방식입니다. 장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일체를 갖출 수 있는 컨디션이고요. 다만 단점은 조성시의 비용이 높은 편이라 여러 개소를 설치할 수 없고, 또한 이용할 수 인원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미용사 1인당 1일 3명에서 5명 정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기존 미용실 협업 방식은 강북구, 성동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개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살고 계시는 거주 지역 내에 접근성이 좋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서 뇌병변 장애인 등의 이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완만한 휠체어 경사로와 그 앉은 자리에서 커트와 샴푸가 동시에 가능한 일체형 베드, 그리고 점자 안내판, 장애인 화장실, 중증 장애인은 이동할 수 있는 리프트, 모든 것들이 좀 갖춰져야 할 텐데요. 본의원은 두 가지 방식, 거점 한개소 운영 방식과 기존 미용실과 협업한 다수 여러 개소의 운영 방식을 두 가지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본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 방식을 함께 병행하는 혼합 운영 방식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공감합니다. 현재 그 한개소 거점 방식은 올 상반기 중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사실 기존 미용실과 협업을 통한 다수 개소의 운영 방식은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에 따른 동행가의 인원 지원과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등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는 적극적으로 의회 요청 드릴 거고요. 의회에서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두 번째 방식인 친화형 방식도 이렇게 미용협회와 함께 미용사 전반의 좀 인식 개선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선정하는 방식에서는 반드시 공개 공모를 통해서 네.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우리구 맞춤형 운영 방식과 재원 방안 논의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구 맞춤형 방식은 본의원이 혼합형 운영 방식을 제안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만 작년에는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2억으로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작년에는 이제 민간의 공간을 임차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마침 그 동문 장애인 복지관에 1층에 있던 기관이 이제 빠지면서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설치 조성하는 비용이 많이 좀 다운이 돼서 좀 한 2억 범위 안에서 일단 한개소 한 2개 베드 정도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문 장애인 복지관의 설치가 가능하게 될 시점은 언제입니까? 금년 1월 금년 1월입니까? 1월입니다. 네. 예산을 절감해서 적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네. 전용 미용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미용실을 조성할 때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무장애 설계 관련해서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논의를 하겠지만 장애인 대상으로 편의시설 중에서 의무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를테면 발달장애인이나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쉬운 그림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현재 대부분의 공공시설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 전용 미용실인 만큼 이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타구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러하겠지만 운영 시에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을 계획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맞으시죠? 네. 네, 하지만 주말 중에 전체는 아닙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 정도는 주말에도 미용실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또한 현재 서초구와 노원구의 사례를 보았을 때 많은 인원들이 예약을 원하지만 한번 사용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이용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가 균형 있게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 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존 미용실을 지정하는 방식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 모든 사항들을 좀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무장애 설계 부분도 먼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진행하는데 본의원은 동행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일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도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동행과 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은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가 2023년 우수 유니버설 관광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하면 성별, 연령,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일 텐데요. 본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도 아닌데 왜 장애인 복지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본의원은 2021년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분과장으로 활동하면서 분과위원들과 함께 차별 없는 도시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관 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어서 관련해서 간담회도 청년위원회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등 이 분야에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휠체어 경사로, 점자 블럭, 장애인 화장실, 점자 안내판, 음성 안내 시스템, 수어 통역사는 전체 시설에 배치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안내자들이 반드시 필답 매뉴얼을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발달장애인과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그림형 안내판, 그리고 그 외 기타 대응 매뉴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 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건 때문에 한방진흥센터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 계시던 공무원분들에게 그냥 흘려가듯이 촉지도가 없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2월경으로 1, 2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본의원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촉지도를 구매해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유니버설 관광시설로 선정되기 전에 촉지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우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답심이 영화미디어 아트센터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관을 한 곳이라서 시설적으로 대부분 갖추어져 있지만 문화관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의 음성 안내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쉬운 그림 안내판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리에 계신 행정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 패션봉제복합지원센터입니다. 얼마 전에 구의원들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요. 봉제산업군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께서 많이 종사하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그냥 억지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과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쉬운 그림 안내판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과에서 인지해 주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그림 안내판을 본의원이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쉬운 그림 안내판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축제 안내 포스터입니다. 프로그램 설명인데요. 아무래도 그림을 같이 함께 기입을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과 경계성 지능인들이 더욱 이해가 쉽게끔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민원여건과 대상으로 질의를 할 때도 그런 픽토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놀이구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인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주택도시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주택도시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보시는 시설은 답심리동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국장님 여기 방문해 보셨습니까?
못 본 것 같습니다. 못 가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번 꼭 가보셨으면 네. 좋겠는 게 이 건물은 한 2017년쯤에 67년에 준공을 했고요. 리모델링 99년에 된 것으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네, 본연이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계속 몇 번 출입을 했었는데요. 여기 휠체어 경사로 혹시 못 보셨다고 하셨죠? 휠체어 경사로에 대한 적정 각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12도에서 15도 네, 정도로 네, 알고 네. 있는데 본연이 판단하기에 이 A동의 휠체어 경사로는 15도는 훨씬 넘어 보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주민으로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휠체어 경사로를 타고 억지로 누구의 도움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1층 패션봉제 지원센터에는 진입을 할 수 있지만 2, 3층에는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리모델링된 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휠체어 슬로프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비동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센터인데요. 그럼 창업지원센터에는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은 근무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장애인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 같은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걸 떠나서 저희 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에 우리 구의원님들과 방문한 스마트 쉼터입니다. 네, 스마트 쉼터 입구에 가장 기본적인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출입문 우리 버튼형 출입문에 점자 표시가 없습니다. 시각 안내도 없습니다. 또한 휠체어가 진입을 했을 때 휠체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버스 도착을 안내하는 PDP를 위치로 옮기면서 휠체어가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보완을 해나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이제 건축가에서는 또 이번에 자료도 사전에 성실하게 주셨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스마트 쉼터는 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장애인 편의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의원 이번에 좀 하게 됐거든요. 이어서 동대문구 주민센터 등으로 보면 최근에 신축된 주민센터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오래된 주민센터들에는 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모 주민센터의 2층인데요. 1층과 2층 각 남성, 여성으로 성별이 구분되어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이 휠체어 경사로를 놓은 것 같은데 이 경사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층까지 휠체어가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물론 동주민센터가 오래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언제 다시 신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배려 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휠체어 슬로프를 설치한다든지 외부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답변 네. 먼저 주십시오. 지금 일단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동의하고요. 사회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계속 하고 저희의 관심을 늘려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업무에서 조금 항상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서 의원님께서 이런 화두를 던져주신 거가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식 개선도 조금은 필요한 것이 작년에 동감사에서 본의원이 구두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점자 블럭 위에 의자를 놓고 운영을 하시는 건도 저희가 다수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인식 개선 노력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주민복지국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업무가 어느 과 소관이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참 많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주민복지국장님 동행과를 대상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행과가 이 모든 업무들을 다 완벽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인력이 충원되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시설에는 전체 사실 수어통역사가 배치가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수어통역사가 배치가 완벽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바로 필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메모지와 펜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그런 매뉴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우리 관광시설에는 조금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별 음성 안내 시스템이 아직까지 그 답심이 영화미디어 아트센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의원 여러 차례 오늘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과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쉬운 단어 표지판, 그림 안내 표지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 공무원과 또 종사자들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본의원이 이 사안으로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직까지도 권장하지 않는 단어들, 이를테면 장애인을 장애자로, 비장애인을 정상인으로 쓰는 등의 권장하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길다 보니 조금 축약해서 그때그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두 페이지짜리 그런 매뉴얼들이 좀 계속 현장에 빛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당 과들과 그리고 국들과 이거는 사실 동행과나 주민복지국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본의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때 예산을 더욱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석연찮은 답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치 대상지를 물어봤는데 복지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곳에 하겠다.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복지관에서 받은 데이터가 있다. 설치 장소에 대한 선정 방식은 물었을 때 복지관과 상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복지관에게 모든 사업을 전가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 복지관을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해당 부서가 주축이 되어서 모든 사업을 관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 휠체어 경사로가 몇 개 정도 지원이 되어 있나요? 의무시설 말고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지원되는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 22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63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2003년도에는 이제 그때 못했던 것을 구비 편성해가지고 1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작년에 신청했지만 그리고 여건도 설치할 여건도 되지만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올해도 10일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00개소도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필요한 곳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엄청 아직 이제 많습니다. 네. 구옥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사로를 설치할 수 이제 이렇게 의무 시설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다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죠. 네. 우리 구에는 2만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전체 1층도 아닐 것이고요. 또 이제 설치 대상이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소 미만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좀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장을 하셔서 다음에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의원들에게 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잠시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에 설치된 곳은 복지관이 알아서 한 것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설치된 곳은 편의점이라든가 음식점, 그다음에 의원이나 약국, 그다음에 부동산, 미용실 등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가는 곳들이 복지관 근처일 수 있겠지만 위치적으로는 그런 곳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동행과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상임위에서 의원들에게 정보를 주실 때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구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이인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을 모셔야 됐는데 부득이하게 부구청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구청장께서 부구청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권한이 필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동대문구 사회적 약자 동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 미용실의 혼합 형태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경사로 지원 사업에 대한 확대, 그리고 법정 의무 사항 외에도 장애인 편의 지원 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약속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의원님 그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현장에 기반한 다양한 제안 주신 걸 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또한 이제 본의원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본의원이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동행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가장 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인적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 것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동행과와 건축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과에 대한 이런 시설들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에 반드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료 협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행과, 건축과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본의원은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전용 미용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이런 단어들을 계속 접하면서 이질감이 느꼈습니다.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반드시 공존을 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장애인은 별도의 공간에 가둬놓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단어들이 본의원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공존이 당연시 되어야 된다는 인식 개선도 시급합니다. 우리 구가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선시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얼마 전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민원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서 여러 힘든 상황 끝에 유명을 달리하시는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아직 완벽하지도 않은 탄소 중립 도시를 홍보하고자 해외 순방을 하시는 것이 우선 과제인 것일까요? 저는 본의원은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지키고 주민과 더욱 원활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더욱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구의원들도 기꺼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